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암인데요. 우리나라의 암 치료 수준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위암 치료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OECD가 발표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암들의 5년 순생존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생존율은 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을 말하는 것인데요. 대장암 72%, 직장암 71%, 위암 69%로 OECD 32개 회원국 중 1위였으며 폐암은 25%로 3위입니다. 급성 백혈병은 84.4%로 OECD 평균인 83.7%보다 높았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이고 자극적인 식습관,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현대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질병이죠. 암이라는 질병은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높지만 전이되는 등의 문제 때문에 암 치료에 대한 순생존율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가 암 치료 OECD국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값어치 있는 점입니다.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에 대해서 놀란 외국인의 글이 올라와 시선을 끌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출장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놀랐어. 한국 친구가 가벼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정도로 가기엔 비용이 아깝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어차피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병원 가서 빨리 낫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미국에서는 감기 병원비만 $100 이상 나올 때도 많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 이런 점이 부러웠다.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니 한국의 의료 수준이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도 뛰어났어. 암에 대해서 생존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해. 특히 위암은 평균 30% 정도 수준의 생존율인데 한국은 70%라고 하더라고. 이처럼 한국의 의료 수준에 감탄하는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의 해외 네티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판교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친 지 2년이 되어간다. 정말 놀라운 점은 아이들이 조금만 아프거나 불편해도 편의점 가는 것처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나 노인들이 의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편리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지이다. 암의 생존율이 가장 높다면 한국의 의료는 세계 최고가 분명하네. 위암에 걸렸을 때 한국에서는 생존율이 2배라는 사실을 알면 나라도 당장 비행기를 탈 것이다. 나는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지 1년쯤 됐고 한 달 전에 아들 2명을 데리고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어. 미국의 의료비는 악명이 높아서 알고 가긴 했지만 정말 충격적이었지. 둘이 합쳐서 6개의 간단한 충치 치료에 $1,800가 청구되었어. 보험으로 일부 충당했지만 한국에서 보험 없이 치료받는 것보다 많은 돈을 내었어. 이번 사태를 보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보다 한국의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낮은데 이는 훌륭한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일 거야. 한국 지사로 옮긴 이후에 서울에서 5년째 살고 있다. 아내와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이 의료 환경인데 지하철역 어느 곳에 내려도 병원과 약국이 있다. 주말이나 밤에도 진료를 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훌륭한 병원이 가득해서 아이들이 아플 때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즈에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미국에서 2주간 격리당하면 개인이 지불해야 할 돈은 $60,000가 넘어간다고 했다. 정말 터무니없는 수준인데 최근 상황을 보고 있으면 한국으로 도망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아. 유럽에서는 헝가리로 간다. 많은 서부 유럽 국가들의 치과 치료비는 굉장히 비싸서 치료를 위해 헝가리로 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야. 한국은 아시아의 헝가리 같은 곳인가 봐. 나는 스위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살면서 크게 아파본 적이 없고 한 달에 4인 기준 보험료를 $700 정도 내지만 의료 서비스는 정말 최악이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다. 아내가 임신 중인데 갑자기 통증이 와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갔지만 첫 번째로 간 곳에는 산부인과가 없었고 두 번째 종합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의사를 만나기 위해 4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스위스에 완전히 실망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의 BBC 인터뷰를 봤어. 그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타국가와 경험을 공유하려는 태도는 감동적이었다. 뛰어난 의료 기술과 전 국민의 빠른 대처를 보고 바이러스에 점령당하는 이탈리아가 아닌 한국이 선진국임을 인정하게 되었어. 인생에서 감기에 걸리고 병원을 가본 적이 없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20년 내 우리 가족 중에 감기로 병원을 간 적은 없었어. 진료비는 물론이고 약값까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집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많이 자는 것을 선택하지. 한국같이 의료 비용이 저렴하다면 늙고 약한 사람들은 분명한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지금 미국의 정책 방향으로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